첫 번째로 국가별 특성 및 구분이 있고요. 외식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현지 물류 및 유통이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현지 로컬 파트너 확보. B. 현지 물류센터 구축. C. 현지 제조 및 가공 유통. D. 주문 및 재고 관리 시스템. E. 로컬 마케팅 및 유통 채널. 먼저 현지 로컬 파트너 확보 A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로 외식기업이 해외 진출 시에 해당 국가마다 관련 법규나 관련 규정이 상이하고요. 해서 무엇보다 현지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가 중요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현지화를 통해서 각종 절차상의 기간을 단축하고요. 이런 기본 바탕을 통해서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현지 물류센터 구축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 초기부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외식기업의 방향을 감히 언급하고 제안드리자면, 단순히 마스터 프랜차이즈 판매나 외식기업들의 해외 현지 진출이 아니라 제한적인, 일단 가맹사업을 하겠다 해서 현지화를 하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단계를 지나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시 표현을 드리자면, 현지 물류센터 구축 및 현지화 해서 외식기업들 대부분 해외 진출하면 수출을 통해서 식재료나 원부재료 수출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매장이나 가맹점 수가 사업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서 규모가 좀 성장이 되면 당연히 현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물류센터도 당연히 수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 베트남의 경우는 호치민 하노이 지역적인 편차가 상당히 크고요. 이에 따른 특징도 다르고, 무엇보다 국가적인 특성에서 베트남은 현지화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제약이 많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태국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가장 많은 외식 기업들의 브랜드가 진출을 해서 오픈을 하고 영업 중에 있고요. 먼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체험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백종원 대표님의 새마을포차가 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태국 내 유통체인 중에 센트럴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가장 많은 백화점이고요. 가장 많이 찾는 로컬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매장이고요. 이 센트럴 백화점에 진출한 외식 기업들은 태국 내에서 성공한 브랜드다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새마을포차 같은 경우에는 현지화로 현지 로컬 태국분이 사업권을 구매하셔서 현지 사업화를 하셨고요. 이러한 관련 물류 인프라를 구축을 하셔서 동시에 다 병행해서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자금력이나 여건상 능력적인 부분이 수반이 돼야 하겠지만, 이러한 경우도 보면 빠른 사업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서 반드시 구성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C 부분을 보면 현지 제조 및 가공 유통, 물류센터 구축과 동시에 당연히 소스류나 각종 식재료 부분을 직접 제조하시고 가맹점들에게 유통할 수 있다 해서, 무엇보다 기존에 수입을 하던 제품류에 대해서 관세나 물류 비용들 절감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시면, 예를 들어서 매장이 5개, 10개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매출이나 원부재료 공급량에 있어서 국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해외 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오히려 물류 비용이나 이런 간접적인 비용 발생 부분도 요인도 큰데요. 태국 기준으로 설명드렸듯이 태국 현지에
이런 제조 인프라를 설립을 하신다고 하면 인건비도 일단 저렴하고요. 임대 문화가 발달해서 뭐 관련 제조업 공장이든 창고가 됐던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시는데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국처럼 부동산이 굉장히 비싸지는 않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현지화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고요. 무엇보다 시간적인 부분이나 직간접적인 각종 비용, 부대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오히려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고요. 무엇보다 제품 관리에 중점적으로 안주하셔서 주안을 두시고 제품 관리가 편해지죠. 현지에서 제조하시고 바로 유통을 하시니까 재고 관리나 제품 퀄리티도 좋아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필요시에는 어느 정도 현지화도 식습관에 따라서 태국 같은 경우 뭐 매운맛도 좋아하고요. 단맛, 신맛도 좋아하고요. 이런 식습관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적인 요소를 배제하실 필요는 없고 특정 메뉴랄까 이것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느 일정 단계가 되면 현지화된 메뉴를 퓨전 형태로 추가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현지 제조화를 하실 시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법규가 상이하고요. 무엇보다 현지 인프라의 미비 시에는 사업 지연의 여러 리스크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점항 기준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물동량 규모에 따라서 통관 지연이나 리스크 요인이 번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 차원에서 물류 안정화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물류도 단순히 월 1회 이렇게 보낸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라별 특성에 따라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뒷돈을 요구하면서 통관을 지연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국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국도 식품이나 고기류 같은 경우 특히 돼지고기나 이런 축산물, 냉동, 식품류 일정 부분에서 고의적으로 홀딩을 합니다. 물론 이게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언급드리는 거는 태국 현지에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한국 교민들 대상으로 하는 특정 업체에서 다들 겪은 사례이고요. 컨테이너가 8개월이 홀딩이 돼서 3개 업체가 8개의 컨테이너를 8개월 동안 뒷돈을 5천만 원을 줬대요. 한국 돈으로. 근데 통관을 안 시켜준답니다.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해서 물류 안정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겠지만 무엇보다 최초 진입 시에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단순하게 월일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문제 발생 시에는 현지 파트너를 위해서 급할 때 최소 물량이라도 항공으로 보내준다. 아니면 1.5회 개념으로 월초에 보내고 월말이 아닌 그 이전 중간에 보낸다 하는 식의 어드밴티지를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별 문화와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점과 이에 대처하는 능력,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사업의 단기적 성과를 떠나 중장기적 관점 기준으로 현지 물류센터나 현지 제조화 등은 빠른 프로세스를 구축하시게 되면 빠른 사업 성장도 도모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업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 현지 제품의 수입 통관이고요. 외식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한국산 식재료 및 각종 소스류를 정기적으로 수입 공급해야 하기에 수입을 위한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수입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서 선행돼야 할 내용이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국가의 사전 정보조사, 사전 인증 진행, 후에 수입 검사 및 통관 후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현지 기준에 맞게, 현지 언어에 맞게 붙여주시고, 이건 한국에서 사전에 선행을 하셔도 되고, 후에 유통 공급이 되고요. 다음으로 수입 대상 국가의 식품 안전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각 국가마다 다양한 식품 규정이 있으므로 사전에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초 수출 내용에서 언급드린 대로 COA나 성분 분석 자료나 한국 내 제품 인증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고요. 통관 시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절차를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외 현지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개발이고요. 국가별로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유통 공급할 수 있고요. 가능 시에는 단기간에 현지 국가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해외 현지 유통 인프라 구축이 사업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하기에 진출 전 현지 유통 인프라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외식기업 자체로만 사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사례 말씀드리지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중식 브랜드가 제안을 받은 게 뭐가 있냐면요. 밀키트화 할 수 있냐. 대표님들 태국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식품 제조업체 운영하시는 대표님 한 분이요. 현지에 밀키트 제조업을 하고 계시고요. 이미 태국의 센트럴 백화점이나 이제 상위권 그룹의 카테고리의 유통업체에 다 입점을 하셔서 유통 공급을 하고 계시고요. 1년도 채 안 되는 단시간에 한국 밀키트 제품군으로 시장에 진입하셔서 꽤 사업적인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깜짝 놀랐고요. 이미 제조 인프라 최초 빌드업 하셨던, 세팅하셨던 제조 설비 인프라가 오버가 돼서 이 공장을 설립을 하고 계시고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땅을 사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외국인이 만든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임대를 통해서 관련 시설들 확보를 하시고 제조 인프라를 구축을 하셔서 이분과의 미팅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은 제품의 제약이 아니라 어떠한 제품군이 됐던 현지화 전략이라는 기본 전제 조건으로 현지에 진출하실 수 있고요. 외식 기업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셔도요. 밀키트 제품이나 아니면 소스류도 제품화 하실 수 있고요. 소스 그 자체로도 유통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러한 시도를 염두에 두시고 결과를 감안하셔서 사전에 진출 시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현지 유통 인프라 구축 개발이 있고요. 국가별 현지 유통 업체를 통해 제품을 유통 공급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현지 국가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해외 현지 유통 인프라 구축이 사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진출 전 현지 유통 인프라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러 대표님들의 외식기업 진출 전제 하에 준비한 자료이고요. 그 후에 진출한 후에 다음 사업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동남아 국가별 현지 유통업체가 있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월마트, 아마존, 코스트코, H마트, 베트남, 롯데마트, 빈마트, 코옵마트, GS25, K마켓, 태국 같은 경우에는 빅시, 로터스, 마크로, 센트럴그룹,